드디어 마지막 화입니다. 여드름 관리의 전체적인 것도 좀 한 번에 볼 수 있고 각 시리즈에 올라온 질문 내용들이 있어서 선생님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여드름 관리를 입문부터 도와드렸던 여드름 102 시리즈 드디어 마지막 화입니다. 여드름 때문에 고민인 분들의 좀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려고 만든 시리즈였는데 요거에 이제 각 시리즈에 올라온 질문 내용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용 정리 한번 하면서 질문 답변도 같이 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고요. 사실 이제 요 편을 딱 보시면은 여드름 관리의 전체적인 것도 좀 한 번에 볼 수 있고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는 것들은 이제 그 해당 에피소드로 가셔가지고 또 시청하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드름 관리하면서 다들 겪는 것들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공감도 많이 하시면서 볼 수 있을 거라서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여드름 원인에 대한 거였어요. 사실 여드름 원인을 모르면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드름 원인은 따로 사실 더 볼 것도 없이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은 과다 분비된 피지가 피부 위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거를 이제 각질이 막아서 그게 쌓여서 이제 염증이 되면 그게 여드름이다. 저도 여드름 처음 났을 때 막 미궁에 쌓여 있어. 여드름이 뭔지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좀 관리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세 단계로 딱 느끼고 나서부터 되게 좀 쉬워지더라고요. 근데 난 여드름이 되게 심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1 원인인 피지 분비량 자체를 줄여주는 게 또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피지 조절제 약을 복용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새로 생기고 있는 여드름이 한 5개 이하 정도, 그러니까 뭔가 너무 심하지 않은 여드름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좀 각질 정리해주면서 염증이 잘 생기지 않게 비타민C 많이 먹고 뭐 생활습관 같은 거 관리를 좀 해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게 있었어요. 피지 조절제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안 먹으면 피지 분비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라서 피지 분비를 줄이고 싶다면 뭐 계속 먹는 게 맞지만 계속 먹기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심한 분들에 한해서 먹고 어느 정도 피부가 좀 회복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살짝 이제 끊거나 줄이면서 화장품이나 생활 관리 이런 걸 통해서 좀 잡아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각질 관리. 각질 관리란 말도 사실 되게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품을 어떤 걸 써야 되는 건지 뭐 같이 써도 되는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채널에서 뭐 클레이 마스크라든지 필링젤, 패드 이런 되게 다양한 각질 제거 제품들을 소개를 했었어요. 각질 제거를 오히려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피부가 좀 회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품들은 딱 하나만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약 복용하시는 분들이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다 보니까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화장품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그거는 뒤에 바로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여드름 화장품에 대한 거였어요. 이 영상에서 주요했던 거는 사실 처음 여드름 관리할 때 여드름에 좋은 화장품 이런 말이 아무래도 되게 막 후킹하다 보니까 여드름 성분, 뭐 진정 성분, 순한 화장품 그러다 보면 사실 피부가 망가지기 되게 쉽거든요. 사실 화장품에서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거는 늘 보습이기 때문에 피부 타입과 이제 계절에 맞게 나한테 맞는 보습력의 화장품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성이고 여름이면 내 피부 자체에서도 유분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가볍고 수분 위주의 화장품을 발라줘야 이 유수분 밸런스가 딱 맞는 거죠. 아니면 내가 뭐 건성이다라고 하면 피부에 유분과 수분이 둘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유분과 수분이 둘 다 들어있는 보습력이 좀 있는 화장품을 발라주는 게 필요한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또 되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 이제 1에서 3 사이로 이제 화장품이 가볍고 무거운 차이를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있어요. 제일 가벼운 걸 1, 이제 제일 무거운 화장품이 3, 그다음 중간에 2로 놓고 얘기를 하는데, 계절별로 저희가 피부 타입 표 쓸 수 있게 요거 하는 거 있잖아요. 항상 요거를 맞춰서 구매하시는 게 사실 가장 기본입니다. 요거 띄워놓는 영상 요거 참고해서 제품 고르시면 되고요. 요걸 항상 기억해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뭔가 화장품 처음 쓸 때 누가 막 이거 써가지고 여드름 좋아졌다더라 막 이런 말에 너무 막 홀려가지고 저한테 안 맞는 걸 많이 쓰다가 피부가 더 많이 망가졌었어요. 요거에서 질문은 이제 제품의 보습감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 요걸 알려주셨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가볍고 무거운지 이런 것들은 화장품 짬바가 어느 정도 차면은 거의 이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비욘드 그루밍 카페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써보신 분들은 발라보면 아 이거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 처음 써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구분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 요거는 그냥 저희 채널에서 최대한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바르는 순서도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뭐 개수를 많이 바른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토너, 스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분크림 아니면 뭐 로션 이렇게 2개 정도로 발라주시는 게 가장 기본이고, 뭐 앰플이나 세럼 이런 것들 좋은 것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피부 관리 난 좀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좀 발라서 필수는 2개, 많아도 3개까지만 쓰는 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여기 두 번째 영상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다짜고짜 여드름에 좋은 화장품 이런 거 찾기보다 내가 써야 되는 보습감의 화장품을 체크를 하고 유수분 밸런스를 화장품으로 맞춘 상태에서 여드름에 좋은 성분 이런 걸 찾아야 된다 요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약국템이었어요. 아무래도 화장품이랑 쓰면서 이런 뭐 연고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쓰시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렸었고, 제일 기본적인 것만 좀 소개해드리면은 여드름 압출 전에 여드름이 뿔 올라왔다 그러면 요거 에크논 크림 요거 발라서 좀 잠재우고, 근데 만약에 도저히 여드름이 안 나와서 짰어 아니면 터졌어 그럴 때는 바로 발라줘야 되는 거 요 후시딘, 요게 이제 항생연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은 얘가 이제 소독은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거 마데카솔 발라가지고 상처 치유를 해주면 된다. 요건 한 일주일 정도 발라주면 됩니다. 흉터 같은 거 남았다 그럼 뭐 노스카나 요런 연고 있죠. 요 4개 정도
정도 알고 있으면 사실 요거 말고는 뭐 크게 연고 쓸 일은 없고요. 요거에서 질문은 이제 화장품 바르기 전에 바르냐 후에 바르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맨 얼굴에 바르는 게 제일 효과적이긴 하거든. 근데 요거를 바르고 이제 화장품을 바르면 다 씻겨 나간단 말이야. 저 같은 경우는 맨 얼굴에는 그냥 화장품 바르고 이런 거 이제 면봉이 짜서 바르잖아요. 스킨케어를 살짝 이제 걷어낸다는 생각으로 걷어내면서 그 부위에다 이제 발라줍니다. 그렇게 바르면은 씻겨 나가지도 않고 흡수도 충분히 잘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화농성, 모낭염, 뭐 좁쌀, 색소 침착 이런 것들이 막 용어가 되게 많은데 이런 거 어떻게 구분하냐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화농성 여드름은 이제 안에서 피지가 올라와서 빨갛게 염증이 좀 생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모낭염 같은 경우는 사실 피지 덩어리가 아니라 염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건 터졌을 때 고름이 나옵니다. 피지가 아니라. 모낭염은 사실 주로 털을 잡고 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염 주변, 입 주변에 좀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고, 좁쌀 여드름은 이렇게 조그만 거. 그 다음 색소 침착이라는 단어를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건 이제 붉은 거 아니고 갈색을 얘기해요. 주로 붉은 게 이제 진하면 갈색이나 검은색 이렇게 되는데, 요런 용어를 또 알고 있으시면은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찾기가 훨씬 쉽겠죠. 그리고 이제 사화 에서 한 거는 이제 저희가 피부과에 가서 이제 원장님한테 피부과 여드름 치료 관련해서 좀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여쭤봤었어요. 가성비 있게 충분히 좀 여드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린 이제 피지 조절제 복용,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PDT나 뭐 골드 PTT, 켈로이드 흉터 치료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요거 관련해서는 영상이 되게 깔끔했나 봐요. 뭐 크게 질문은 없으셨고, 형 오늘 이렇게 잘생겼어 이런 거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거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명이 좋았나 보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에피가 여드름 해결하는 생활 습관에 관련된 거였는데, 아무래도 이게 제일 관리하기 쉽기도 하고 앞에서 얘기한 것들 다 잘해도 결국 이제 생활 습관이 무너지면서 여드름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위생이나 피부 건강 이런 것들은 사실 관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그런 걸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우리가 이런 거 쓰는 거를 여드름이 결국에 있을 때는 계속 해야 된단 말이야. 처음부터 이렇게 막 무리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관리한다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크림 세안 잘 해주는 거나, 이제 자기 전에 꼭 머리 감고 자는 거, 그 다음에 빨래, 베개 시트나 수건 같은 거 잘 빨아주는 거, 규칙적인 시간에 자는 거, 그다음에 뭐 음식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댓글에도 뭐 식습관 고치고 여드름 좋아졌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따라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질문 있었던 거는 이중 세안을 매일 해도 되는지에 대한 거였거든요. 선크림을 바른 날은 기본적으로 이제 폼 클렌징만 쓰기보다는 선크림이 좀 잘 지워지는 폼 클렌징을 써주거나 클렌징 워터, 밀크, 오일 이런 거 써주는 게 더 깔끔하게 지워지거든요.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세안법 만들어 놓은 또 영상이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해 주시고, 사실 클렌징 오일이 뭐 블랙헤드도 뽑아주고 이런 게 되게 좋긴 해요. 근데 뭔가 피부 자극이나 이런 게 난 조금 걱정되고 그냥 오일이라는 것 자체가 좀 거부감이 든다라고 하시면, 클렌징 워터 거품기에 이렇게 넣어서 쓰는 것도 보여드렸었거든. 그거 쓰거나 클렌징 밀크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써보시고, 사용법은 여기서 제가 입 털고 있으면 여러분 다 나갈 거기 때문에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너무 무책임한가? 그래서 클렌징 워터는 화장솜에 묻혀서 쓰면 피부 자극 좀 되거든요. 거품기 사용을 조금 더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러 가는데 씻고 가야 되냐, 피부에 세수를 하고 가야 되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세수하고 그 선크림이나 이런 거 안 바른 상태에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가 땀 뻘뻘 흘리고 막 이럴 거 아니라면은 저는 보통 그냥 가는 편이고, 만약에 내가 진짜 빡세게 한다, 나갈 거다 이러면은 지우고 가시는 게 피부엔 좋습니다. 너무 이것저것 바르긴 좀 귀찮으니까 뭐 그럴 때는 그냥 올인원만 바르고 가거나 수분크림 하나 정도? 그 정도 바르고 가시면은 심플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여드름 관리가 진짜 다양한 채널에서 다룰 만큼 다양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쉽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기획한 컨텐츠였고, 저도 사실 피부가 안 좋았던 적이 또 있었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막 5분 안에 요약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양하게 좀 관리하시면서 사실 더 좋아지는 부분이라서, 혹시 앞에 에피소드를 안 보셨더라면 재생 목록 한번 보시고 여드름 관리 좀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카페에 와서 남겨주시면 제일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 이 시리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안녕히 가세요.